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전력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신재생 에너지타운 등 관련 시설 유치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의 20여 개 첨단 유망 기업이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입주할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도 2021년까지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서는 전력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철강업계에서 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포스코입니다. 2년 전부터 46%인 자가발전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발전소 건립까지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업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 연료를 절감하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자가발전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항제철소의 경우 2014년 6,100억 원이 넘던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에는 4,200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낭비되는 열과 부생가스를 최대한 회수하여 자가발전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현대제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당진 공장에 구축한 데 이어 운영 성과에 따라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포항 공장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전기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전력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조명등 및 형광등을 LED 램프로 교체하고 전력 최적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업계는 당장의 에너지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경북동해안 시군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심의 의결해 다음 달부터 인상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의 영남 에너지 서비스는 철강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26% 인상하고 경주 권역의 서러벌 도시가스는 2.23% 요금을 인상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경북도 물가대책위가 도시가스 업체가 제시한 공급 비용을 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하고 업체와 조정에 의결했습니다. 경북도 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지난 가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7.7%로 평년 이맘때 64.5%보다 많이 낮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4.5% 떨어졌습니다. 상주와 문경, 성주는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물 수요가 많지 않아 이번 주 장맛비가 시작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대통령 공약인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기 실천을 요구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적극 추진하자 대안을 적극 수용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해체 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포항 유세에서 수명 연장한 경주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타운 등을 경주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주를 첨단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면서 공약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시설의 경주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 시장과 전 국회의원 등을 대표로 한 시민단체는 경주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기 실천과 한국에너지기술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원전 관련 시설이 밀집된 경주가 적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개의 신재생 에너지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데 새로 신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증대될 것 같아서 유치위원회는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경주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등 민관 간의 일부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결집력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전 축소라는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바른정당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대체에너지 사업을 경북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오을 위원장은 미래 원전 제로 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피해를 겪어온 경북 동해안의 원전 밀집 지역에 대해 정부가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20여 개 첨단 유망 기업이 포항으로의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첨단 나노기술 사업의 메카로 우뚝 설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협약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독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교육 중인 경북 지역 마이스트고 학생들로 이번 기업 유치에 누구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회사나 더 좋은 회사들이 저희 이 경상북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공고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더 잘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수도권 첨단 유망기업 20개 업체의 포항 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와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좀 소요치를 기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선도해야만 지역이 살아가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연결되는. PKI 등 포항 이전을 약속한 기업들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옆 부지에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가 들어서면 입주해 포스텍의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인재를 영입하거나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곳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저희 기업의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화 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어지며 클린룸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은 물론 첨단 기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40개 업체 유치가 목표인 사업화 센터는 벌써 70여 개 업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연매출 1,000억 원, 일자리 200개가 만들어집니다.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철강 중심의 포항 산업 구조가 미래 첨단 산업으로 재편될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가뭄의 영향으로 포항시 남구 일부 지역의 수돗물 염소 이온 농도가 평상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염소 이온 농도가 평상시보다 3배 정도 높은 140에서 150 ppm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준치 250 ppm보다는 낮지만 민감한 사람은 수돗물에서 다소 짠맛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형산강물의 염도가 높아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량을 늘리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항만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포항항의 물동량도 지난달에 이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항 물동량은 429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포항제철소 3고로 수리로 인해 원료 수급량이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업체들이 수입 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달 영일만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3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늘었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전망대 일종인 워터폴리가 완공됐습니다. 포항시는 7억 9천만 원을 들여 송도해수욕장 중앙에 1층은 휴게 공간, 2층은 만남 공간, 3층은 전망 공간을 갖춘 워터폴리를 완성해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어 내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형상강 등 8곳에 워터폴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자취를 감춘 자연산 명태가 지난 4월 5일 울진 앞바다에서 잡힌 데 이어서 오늘 영덕 앞바다에서도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영덕군 강구항 동쪽 5km 바다에서 길이 20cm짜리 명태 한 마리가 어선이 쳐놓은 통발 그물에 걸렸습니다. 명태는 살이 탱탱하고 활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영덕군은 자연산 명태의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잡힌 명태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보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명태를 잡아 신고한 선장에게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제1벤처동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과 취업 지원센터인 21세기 롬멜 하우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조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40세 이상 60세 이하 중장년층에게 창업과 취업 준비 공간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이 수작에는 초기 사업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롬멜 하우스는 포항 제철 건설의 전초기지였던 현장 건설 사무소의 이름입니다. 내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포항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평소보다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반팔옷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포항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도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29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더운 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위지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점차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에 시원한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장맛비 예보가 있는데요. 장마 전선의 위치와 그 힘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19도, 포항 22도, 경주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가 26도, 독도 23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에서 모두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4급 국장급 4명 등 12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4급 승진자는 박준상 홍보 담당관과 정연대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오훈식 공원녹지사업 소장, 황영만 정수과장 등 4명이며 5급 승진자는 14명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인사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업무 성과자와 업무가 힘든 기피부서 근무자를 우대했고 여성 사무관 2명 승진으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율 9.8% 달성과 사서직 최초로 5급 사무관을 배출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역 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 등 290여 곳에 범죄 예방을 위한 신장 측정표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CCTV가 비추는 출입문 부근에 신장 측정표를 부착하면 실제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파악이 원활해지고 범죄자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줘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예방 신장 측정표는 미국에서 시작된 범죄 예방 설계 중 하나로 지난해 대구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가 양어용 배합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 기준을 충족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유통된 양어용 배합사료의 등록 성분과 카드뮴, 불소 등 유해 성분 87개 항목에 대한 검정 업무를 수행해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에 9건, 2015년에 4건의 유해물질 함양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양어용 배합사료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에 왕발통으로 알려진 전동휠 체험장이 생겨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2억여 원을 들여 전동휠 20넉대를 구입해 지난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풍력단지와 해맞이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전동휠을 타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대여료는 2시간에 9,000원이지만 영덕군민과 포항, 경주, 울진, 울릉군민은 7,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안동대학교를 비롯해 안동과학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영주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는 1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캐드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구 제작 등 22개 직종에서 경북 장애인 기능명장을 뽑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 선수들은 최고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의 특전을 받고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자격도 얻습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